나이가 들어도 꺼지지 않는 내 성욕이 이상한 걸까요? 이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올해로 61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있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요즘 제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이 든 여자가 이렇게 강한 욕구를 가져도 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문란한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짓눌렀어요. 침대에 누우면 이 질문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3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게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거든요. 20년을 함께했던 남편, 침실에서도 충분히 잘해줬던 남편, 그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충격은 단순한 배신감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몸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혼자 침대에 누우면 내 몸이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3년을 혼자 있으면서 내 몸은 계속 무언가를 원했어요. 그 따뜻함, 그 만족감, 그 연결을 말이에요.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왜 내 것은 커지고만 있지? 혹시 내가 정상이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비정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으려는 몸의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운동을 시작했고, 요가도 배웠고, 수영장도 다녔어요. 건강해지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공간들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요가 클래스와 수영장에서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무의식적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씩 누군가를 만났다 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62세 장훈 씨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정말 달랐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껏 느낄 수 없었던 뜨거움을 준 남자였어요. 늦은 나이에서야 속궁합이 맞는 남자를 만난 거였죠. 수영장에서 우연히 만난 그 남자와의 밤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20년을 남편과 함께했던 그 깊이, 그 만족감이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아니, 더 깊었어요. 밤이 오면 장훈 씨를 찾았어요. 그 온기, 그 신체적 연결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나는 더 이상 이상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와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밤에 장훈 씨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낮이 오면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장훈 씨는 집도 없고 퇴직금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남자였어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헤어지라고 했어요. 딸도, 언니도, 직장 친구들도. 그런데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낮에는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남자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하지만 밤이 오면 그 모든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장훈 씨의 품 안에서 나는 완전했거든요. 이것이 제 현실입니다. 낮과 밤의 감정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낮에는 이 남자와 헤어져야 한다고 다짐하고 밤에는 또 그를 찾아요. 수십 번 헤어질 마음을 먹었지만 밤이 오면 또 그를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어요. 내 성욕이 정말 이상한 걸까? 나이 든 여자가 밤마다 남자를 찾아가는 게 정상적일까? 내가 정말 문란한 여자인가? 하지만 지금 알아요. 내 성욕은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누군가와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할 수 있어요.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내 욕구가 아니라 나와 장훈 씨가 사는 세상이에요. 경제적 조건이 중요하고 나이 든 여자의 성욕을 숨기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이 문제인 거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로 혼란스러워요. 밤의 행복과 낮의 불안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장훈 씨와 함께 할 건가? 헤어질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지금부터 제 전체 사연을 들어주실 거라면 제 모든 고민과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처럼 나이가 들어도 강한 욕구를 가진 여자들이 계신가요? 혹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껴본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저를 구원할 수도 아니면 제 이야기가 당신을 위로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부디 저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문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평범한 61세 여자일 뿐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3년 전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씨였는데 남편 이성찬이 집에 오지 않았었어요. 그 전까지 나는 그게 이혼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이 많던 부부였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침실에서도 서로를 충분히 표현했었거든요. 남편은 내가 그를 원할 때 언제나 응해주었고 나도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행복했어요. 주변에서는 우리를 봐도 정말 좋은 부부라고 자주 얘기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자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처음엔 직장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요. 결국 그 여자의 존재를 알게 됐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상대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과 비교해봐도 특출나게 예쁘지도 않았고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뭘 못해줬길래?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이 질문이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실에서도 충분히 잘해줬는데. 아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남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줬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고백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씀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도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 이성찬도 원했고 나도 같은 지붕 아래서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3년을 홀로 경산의 작은 빌라에서 살게 됐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자꾸 떠올랐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던 시간, 그 따뜻함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내 몸이 그리워했어요. 누군가와 나눴던 그 친밀감, 그 만족감이 자꾸만 그리워졌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지 않나요?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말이에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싫었어요. 빌라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그 침묵이 나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밥을 해도 밥을 먹어도
누군가와 나눌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카페에 자주 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기 싫어서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어요. 그곳에서 나는 혼자였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조금은 덜 외로웠어요.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 또 지났어요. 같은 카페에 앉아 같은 커피를 마셨어요. 카페 직원들은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더 공허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카페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요. 건강해지자. 운동을 해서 이 지옥 같은 밤을 이겨내자고요. 요가 클래스를 끊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에 스튜디오에 가서 2시간씩 몸을 움직였어요. 강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수요일에는 수영장에도 등록했어요. 잠시 동안은 도움이 됐어요. 운동하면서 내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마음도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미숙 씨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밤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아무리 낮에 운동을 해도 밤이 오면 그 외로움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침대에 누우면 남편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던 밤, 그 따뜻함이 생각났어요. 내 몸이 자꾸 누군가를 찾으려고 뒹굴었어요. 며칠을 밤새워 울기도 했어요. 베개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산다는데 왜 나는 이게 이렇게 힘들지? 밤이 되면 나는 자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누군가와 그 시간을 나누고 싶었어요. 남편과 나눴던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렇게 3년이 흘러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3년을 그 외로움 속에서 버텼어요. 운동을 하고 카페에 앉고 밤에 울고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 반복은 곧 변하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요. 요가 클래스와 수영장은 단순히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곳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에 나는 그게 의식적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왜 그곳에 가는지 알게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요가 클래스에서 처음 남자를 만났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어요. 혹시 내가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몇 번 만나고 보니 이상했어요. 그 남자는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 부족했어요. 남편과 있을 때 느꼈던 그 깊이, 그 만족감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슬그머니 만나지 않게 됐어요. 그 이후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수영장에서 만난 6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호텔에 가기도 했어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내 몸은 누군가를 원했지만 그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한 달에 몇 번씩 누군가를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어요. 가끔은 같은 남자를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때론 처음 보는 남자와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그 만족감, 그 깊이가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나는 자신에게 자꾸 물었어요. 내가 뭘 기대하는 거야? 남편과의 관계가 특별했던 건 20년을 함께 했기 때문 아니야?
그럼 내가 왜 계속 누군가를 찾는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밤이 오면 또 누군가를 찾게 됐어요. 요가를 갔고 수영을 갔어요. 그곳에서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때론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미숙 씨, 요즘 자주 나가네?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건강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연결이었거든요. 이 시간들이 정확히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이었을 수도 있고 1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건 이것이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반복은 내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헤어지는 악순환. 그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남편을 찾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남편과 함께했던 그 느낌을 찾고 있었어요. 그 깊이, 그 만족감, 그 안정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주지 못했어요. 직업도 다양했고 성격도 제각각이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그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훈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그날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수영장에 가서 1시간을 헤엄쳤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물 위에서 누군가 나를 봤고 나도 그 사람을 봤어요. 62세의 그 남자는 물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지금까지 수영장에서 본 많은 남자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그건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남자는 오장훈이었어요. 그는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수영을 정말 잘하시네요? 그 간단한 한마디가 모든 걸 시작했어요. 우리는 수영장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장훈 씨는 정말 편한 사람이었어요. 이야기하기 쉬웠거든요. 그에게 내가 이혼했다고 말했을 때도 자연스럽고 그가 본인도 3년 전에 이혼했다고 말했을 때도 뭔가 운명적이라고 느껴졌어요. 처음 몇 번의 만남은 정말 설레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장훈 씨는 웃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조금씩 그에게 빠져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호텔에 가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어요. 장훈 씨와의 신체적 관계는 정말 깊었어요. 마치 남편과 있을 때의 그 만족감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더 좋았어요. 왜 이렇게 깊이 있는지, 왜 이렇게 궁합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밤새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누군가와 그 시간을 나누는 행복을 느꼈어요. 장훈 씨,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을 때 장훈 씨는 나를 껴안았어요. 미숙 씨, 저도 너무 좋아요. 속궁합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네요. 오래전부터 찾던 사람 같아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도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때론 영화를 보고 저녁이 되면 호텔에 가곤 했어요.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시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느낀 건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이 순간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장훈 씨도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밤마다 전화를 했고, 시간이 나면 만났고,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혹시 장훈 씨와 재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생각은 곧 뒤흔들리게 됩니다. 낮이 오면서요. 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낮은 달랐어요. 처음엔 작은 신호였어요. 장훈 씨가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할 때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건 금전 때문이었어요. 미숙 씨, 미안해요. 요즘 직장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라고 장훈 씨가 말했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했어요. 다만 괜찮아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장훈 씨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미숙 씨, 제가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질 않네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혼할 때 모든 것을 전 아내에게 져버렸다고 했어요. 집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의 행복이 순간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훈 씨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60대 초반이니까 회사 다니는 남자들 대부분 나름의 자산이 있지 않나요? 괜찮아. 건강하면 되지 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런데도 밤이 오면 나는 장훈 씨를 찾았어요. 낮의 불안감은 밤의 행복 앞에서 작아 보였거든요. 밤에 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악순환은 계속됐어요. 낮에는 불안하고 밤에는 행복하고 낮이 오면 현실이 보였고 밤이 오면 그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내 딸도 눈치챘어요. 엄마, 요즘 자주 나가네? 라고 물었거든요. 나는 운동하고 친구 만난다고 대답했지만 딸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친구들도 물었어요.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누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가장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반대였어요. 저를 아껴주던 언니가 말했어요. 미수가 너무하는 거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데. 계속 만나면 미숙이 네가 너무 힘들어질 거야. 사랑도 좋지만 우리 나이에 경제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직장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남자를 만날 거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 만나야 한다며 연애도 좋지만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 말들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미쳤어요. 60대 초반 여자가 경제력 없는 남자와 만나? 그런데 왜 나는 멈출 수 없었을까요? 밤에 장훈 씨와 있을 때 나는 그 모든 말들을 잊었어요. 장훈 씨, 나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라고 말했을 때 장훈 씨도 나를 꼭 안아줬어요. 그 순간엔 돈이 뭔지 집이 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침이 오면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우리는 낮과 밤이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낮에 우리는 불가능한 조합이었지만 밤에 우리는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나는 흔들렸어요. 수십 번 이건 안 돼. 헤어져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이 오면 또 그를 찾았어요. 이 악순환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미수가 너 뭐야? 미쳤어? 이런 남자를 계속 찾아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성욕이 이상한 걸까? 나이 든 여자가 이렇게 강한 욕구를 가져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문란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밀려왔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건 장훈 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건 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내 몸이 누군가를 자꾸 찾으려고 했어요.
처음엔 이게 무엇인지 몰랐어요.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나 싶기도 했고, 혹시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남편 이성찬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만족감 때문이었어요. 그 깊이, 그 안정감, 그 완벽함. 20년을 함께하며 우리 둘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내가 그를 원할 때 그는 언제나 응해주었고, 그가 나를 원할 때 나는 언제나 응해주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버렸어요. 내가 주고 있는 모든 것, 그 만족감, 그 깊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갔거든요. 이혼 후 3년 나는 그만큼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요가 클래스에서, 수영장에서, 호텔방에서.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걸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훈 씨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걸 찾은 것 같았어요. 밤마다 내 몸은 장훈 씨를 불렀어요. 그의 손길이 필요했고 그의 품이 그리웠어요. 그것만이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강한 욕구를 가진 나를 뭐라고 할 자신이 없었어요. 나이 든 여자가 밤마다 남자를 찾아가? 이게 정상적일까? 주변에서는 계속 반대했어요. 헤어져라. 그런 남자 말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장훈 씨를 찾아가는 건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내가 원하는 건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이었어요. 내 몸이 충족되는 경험이었어요. 장훈 씨는 그걸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쳤다는 건 아니잖아요. 내 성욕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이런 욕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사회가 내게 말하는 건 다르거든요. 나이 든 여자가 이럴 리가 없어. 나이가 들은 여자가 조금 더 조심해야지. 잠자리가 좋아서 남자를 찾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아마도 저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게 뻔했으니깐요. 이런 편견들이 내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나는 자신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뭐야? 정말 문란한 여자야? 이 외로움이 나를 미치게 만들 거야? 장훈 씨와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계속 만나야 하나? 수십 번을 헤어질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밤이 오면 또 그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악순환이 이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내 성욕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든 여자가 이런 욕구를 가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요. 외국에서는 100세까지도 부부관계를 당연하게 여긴대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억압당해야 하나요? 다만 내가 명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장훈 씨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 안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장훈 씨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 솔직하게 말하면 둘 다인 것 같아요. 장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밤에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하지만 낮에 그를 봤을 때 나는 불안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있었어요. 내 외로움, 내 욕구, 내 행복, 모든 게 장훈 씨에게 달려 있었어요. 낮에는 불안하고 밤에만 행복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해요. 나는 스스로를 돌봐야 해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장훈 씨가 내 모든 걸 채워주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내 성욕이 강하다면 그걸 인정하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꼭 누군가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외국처럼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여겨져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장훈 씨와 재혼을 할 건가? 아니면 연애로 충분한가? 아니면 헤어질 건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아야 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장훈 씨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를 찾는가? 경제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장훈 씨를 따라갈 수 있어요. 함께 그 불안정함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조건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장훈 씨를 정말 원한다면 나는 단호해야 해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해요. 아니면 솔직하게 헤어져야 해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내 삶에 집중해야 해요. 운동하고 취미를 만들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건 장훈 씨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장훈 씨가 아닌 다른 형태의 관계에서 그걸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많이 흔들려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내 성욕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다만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는 내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의견이 아닌 내 진심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 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여전히 장훈 씨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밤이 오면 그를 찾고 낮이 오면 불안해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느껴요. 제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던 그날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렸어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거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나는 무작정 누군가를 찾아다녔어요. 밤의 그 따뜻함, 그 만족감을 찾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안 거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미숙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 성욕도 있고 욕구도 있고 외로움도 있는 그런 평범한 여자로서요. 그것도 다 이 경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장훈 씨를 만나고 밤과 낮의 감정이 부딪히면서 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혹시 저처럼 혼자라는 그 외로움 속에서 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원하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성욕을 가질 수 있어요.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누군가와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할 수 있어요. 그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욕구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을 사는 것 아닐까요? 이 사회는 우리 세대 여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억압했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모두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네, 저는 여전히 장훈 씨와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재혼을 할 건지, 연애로 충분할 건지,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할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저처럼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면 부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욕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당신이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경제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운동도 좋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좋고 취미 생활도 좋아요. 하지만 누군가와의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당신의 인생이니까요. 지금 남편과의 20년을 돌아보니 제가 놓친 게 많았어요. 그 시간들이 소중했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잃었던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느껴본 적도 없이 내 욕구를 인정해 본 적도 없이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저는 남편의 외도에 감사하기도 해요.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나 자신을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지금 현재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닌 순전히 한미숙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의 삶 말이에요.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늦었다고 느껴져도 아무리 외로워 보여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대로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당신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당신의 숨겨진 생각들을 조금 덜 숨길 수 있도록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거든요.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이 채널에는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내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을 견디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고 오직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지라도 당신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이 세상에는 당신 같은 여자가 필요해요. 솔직하고 용감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이에요.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이 사회의 편견과 싸우면서 나 자신의 마음과 싸우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싸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